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부터는 2025학년도 수리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학교가 발표한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5월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약간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재수생 이상은 이미 작년에 수리논술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 시험까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3이 처음 되는 학생들은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점에 논술 준비를 시작한 다음에 그렇게 쭉 준비를 한 다음에 9월 9일부터 수시 지원을 하고요. 수능 전에 논술고사가 있는 대학이 연대 시립대, 홍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정도가 있는데 논술 지원을 하고 나면 거의 2주 정도 후가 되면 연대 시험이 있고요. 늦어도 10월 초가 되면은 대학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면 수능 시험을 보겠고 수능 성적을 통지하고 수리논술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연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수능과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 11월 14일 바로 다음 날쯤 되면은 발표를 바로 합니다. 이게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의 프로세스고요. 반면 수능 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은 논술 준비를 여러분이 하시다가 9월에 논술 지원을 하시고 수능 시험을 본 다음에 직후부터 수능 후 논술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수능 성적을 12월 6일 정도에 통지를 하고 나면 대학들이 열심히 채점을 해서 합격자 발표를 12월 13일 정도에 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 대학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 대학은 수능 성적까지 통지가 된 후에 발표를 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수능 후부터 언제 발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리논술 공부를 한다면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은 이래요. 고3이 되는 겨울부터 6월까지 정도는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이렇게 수능 단원의 순서대로 수리논술 개념 학습을 하고요. 입학할 때 수준별로 나눠서 계략적으로 정해놓고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고 이때는 대학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논술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런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한 다음에 6월이 넘어가면 이제 8월 정도까지는 지원 가능한 대학의 기출문제를 조금 더 실전적인 연습을 하는 거고 8월에서 9월은 수시 상담을 하고 수리논술 지원 대학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9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수능 전 논술 파이널이라고 해서 연대, 시립대, 홍대, 성신여대, 카톨릭대 등의 실제 시험 전에 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수능 후에 바로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은 9월부터 또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요. 수능 직후가 되면 각 대학별로 논술 시험을 보니까 그 대학에 맞춰서 대학별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12월 13일부터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면 등록을 하거나 그 이후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일정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부나 4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수리논술에 관한 A부터 Z까지 설명을 하고 지금 시작할게요. 일단 2025학년도에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은 41개 대학으로 4개 정도의 대학이 늘었고요. 서경대 같은 대학은 폐지를 했습니다. 대학의 인지도에 따라 최상위권에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이 연세대, 수능 후에는 한양, 서강, 성균, 고려대고 고려대는 이번에 오랜만에 논술 전형이 부활한 대학이고요. 상위권에서는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가 있고 중상위권에서는 건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가 수능 전에 있고요. 중위권에는 성신여대를 비롯한 중위권 대학이 수능 후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 카톨릭대가 수능 전, 나머지 대학들이 수능 후에 있고요. 상명대랑 여기 을지대, 신한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대학은 2025학년도에 새로 논술 전형이 신설된 대학이고 약수령 대학이라는 건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로 내는 대학인데 11개 정도의 대학이 내년에 약수령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의치한약수의 논술대학은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약학만 숙명여대와 아주대가 신설됐고요. 의예과는 카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대, 미래, 인하대, 중앙대 이렇게 9개 대학이 있고요. 치의회, 한의회, 수의회, 약학까지 해서 꽤 많은 대학들이 최상위권 의학학 계열에서도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두 번째, 수리논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은요, 각 대학별로 논술로 합격자를 가릴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은 수능을 이 정도는 봐야 해 라고 등급으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못 맞춘 학생들은 무조건 탈락하는 거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들만 채점해서 그 중에 합격자를 가리니까 논술 시험인데 수능의 조건을 붙여놓은 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말하고요. 일단은 제가 모든 말씀을 드릴 때는 의약학 계열은 빼놨다가 따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분류가 될 건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오로지 논술 실력만이 중요한 거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논술 실력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기본적으로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 표를 읽는 방법은요.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논술 100%라는 말은 교과 성적을 전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희대,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등 12, 개 정도의 대학이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연세대, 한국기술교육대 정도가 있고,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논술 90에 내신을 10% 반영하는 대학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대부분 내신이 안 좋아서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내신은 10%, 20%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탐구를 할 필요도 없이 내신이 한 4, 5등급 정도 되면은 전혀 불리하지 않다. 내신이 한 6등급, 7등급으로 가면 이제는 꽤 불리하다. 요 정도 되니까 제가 만난 학생들에게 내신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낮은 학생이 한 6,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 정도면 조금 손해를 보는 건데 내신이 한 5등급 정도 되면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이 거의 불리하지 않다. 내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논술 90에 내신이 10%인데 한양대는요. 내신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분류를 하려다 보니까 이 줄에 적은 것 뿐이고, 한양대는 10%의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그 내용이 학교생활 성실도에 관한 평가입니다. 주 7개월이나 학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 반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의 학생이라면 논술 100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논술 80에 내신 20인 대학이 서강, 숭실, 서울여대고 이쪽은 전부 다 최저라는 기준이 없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이 줄에 있는 대학은 논술하고 아주 약간의 내신을 가지고 보는 거고 수능은 이쪽 대학은 응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대학인 거죠. 논술 60에 내신 40이 수원대랑 한신대가 있는데 이 대학은 내신 40%를 실제로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까고 보면은 내신의 반영은 극히 미약한 정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신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제 대학별 수능 최저에 분석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려면 수능 시험을 봐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학은 수능 전 영역의 응시를 꼭 해야 되는 대학교예요. 무조건 수능 시험을 다 봐야 되는 대학교인데 우리 수험생이 보통 수능 시험을 다 보는 게 보통의 학생들이죠. 근데 재수생들 가운데서는 어떤 과목을 일부러 버리고 논술로만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이 유튜브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왔어요. 자기가 9월에 건국대 논술 지원을 했는데 건국대는 2개 합 5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시험을 2과목만 봐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아니죠. 건국대는 국수, 영, 탐, 한국사까지 일단 모두 다 응시를 해야만 건대의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조건입니다. 대신 수학이나 탐구는 아무거나 지정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 대학교에 논술 지원을 하려면 수능 전 과목을 응시를 해야 한다라는 기본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고려대는 수학은 확통기하, 미적 아무거나 봐도 되지만 과학은 서로 다른 2과목을 응시해야만 하고요. 홍대 같은 데가 조금 센데 수능 전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 홍대,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가 응시 조건이 꽤 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리논술 응시하면서 그냥 국수형 탐탐에 수학, 미적 또는 기하, 과학 두 과목을 응시한다면 여기 있는 조건들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수능의 일부 과목만 응시하려는 학생이 있다면 이 대학들이 관심 대학인지를 따져보고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2번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때 수학이나 탐구에 지정 과목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홍익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과목 합 8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응시해야 되고 과학도 2과목을 응시해야 돼요. 하지만 경희대는 수학의 어떤 과목을 응시해도 괜찮고 탐구도 과탐이든 사탐이든 아무거나 응시해도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대학들은 응시 과목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까 꽤 까다로운 거고요. 고려대는 과학만 서로 다른 2과목을 응시하면 되고 수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많은 대학들은 수학을 아무거나 봐도 되고 탐구도 아무거나 봐도 되니까 지정 과목 없이 아무거나 응시해서 최저를 충족하면 된다라는 뜻이고, 사실 근데 이건 중요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계열의 수리논술을 보는 학생이라면 약수량이 아닌 이상 어차피 수학은 미적을 공부를 해야만 수리논술을 합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지정 과목이 있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3번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진짜 논술 시험만 그날 가서 잘 보면 됩니다. 수능 시험 안 봐도 괜찮아요. 이런 대학이 연세대고요. 한양대는 논술이 90이지만 사실상 100이라고 했고 한국기술교육대가 있죠. 논술 100에 내신은 안 봐도 되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여기는 교과 성적이 9등급이어도 괜찮은 거죠. 탐구는 위에 과학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대학들은 과학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사탐을 반영해도 되고요. 의학학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탐구 반영 시에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게 기본 사항이고,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탐구 반영 시 과학을 상위 한 과목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을 때요, 사탐, 과탐 제한이 없는 대학은 탐으로 적었고 과학으로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대학들은 과학이라고 적었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주요한 대학들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희대는 2과목 합해서 5등급 이내고요. 탐구를 반영 시에는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탐구를 반영 안 해도 괜찮지만 국영수로만 해도 되지만 탐구를 반영한다면 2과목 평균에 한국사는 5등급 이내고요. 고려대는 국수, 영, 과학은 상위 한 과목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 4과목의 합이 8등급 이내여야 되고, 그러니까 평균 2,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고요. 건국대는 자연계열은 이하 본대 탐구를 상위 한 과목 봐야 되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고, 수의에는 삼합사의 탐구 한 과목, 한국사 5등급 이내고, 수능 전 과목을 다 무조건 응시해야 되죠. 탐구 2과목도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성균관대는 글로벌 융합, 자연과학, 전자전기, 공학, 건설환경은 3개 합 6인데요. 여기는 다른 대학교하고 좀 다른 게 탐구 과목을 별도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국, 수, 영, 탐1, 탐2면 이 5개의 과목 중에 아무거나 3개를 골라서 3합6이다.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탐구가 별도의 과목처럼 분리된 거고, 두 번째 줄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지능형 소프트웨어, 약학은 3합본데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을 분리해서 따로따로의 과목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학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수 0으로만 반영을 해도 되고 국수탐, 국영탐, 수영탐 이렇게 반영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탐구가 들어갈 때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 아까 경희대만 탐구를 반영할 때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조건이네요. 여기에 제2의 국어하고 한문은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아주 재밌는 조건이 붙었고요. 의예과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이화여대는 2과목 합 5에 탐구를 반영할 때 한 과목만 하면 되고요. 수학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수학 탐구에 제한은 없었어요. 이런 대학교들은요, 2024학년도까지는 제한을 일부 또는 전부를 주는 대학교들이 많았고요. 그런 내용까지 여기서 다 소개를 할 수 없으니까 개별 대학교 설명할 때 작년과 올해의 변동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덕성여대는 2개 합 7 이내고요. 여기 탐1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탐구를 반영 안 해도 괜찮고 한다면 상위 한 과목 이런 의미로 괄호를 붙여 놓은 거예요. 탐구를 무조건 하나 반영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덕여대, 연대미래, 항공대, 고대 세종, 외대 글로벌, 가천대의 조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논술의 학생부와 수능 최저를 결합해서 모든 걸 다 보는 그런 대학이죠. 이 중에서 서강대랑 중앙대하고 동국대, 성신여대가 출결을 봅니다. 근데 이 출결은 아주 많이 보는 건 아니고 미인정 결석에 따라서 약간의 점수가 깎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80에 교과 10에 출결이 10%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4과목 중에서 3개 합 7 이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중앙대는 논술 70에 교과 20, 출결이 10%인데 자연계열은 3합 6에 탐구를 반영 안 해도 되고 한다면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인데 영어를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영어 2등급인 학생은 1등급으로 그냥 계산해 주겠다니까 영어 2등급 맞으면서 중앙대의 3합 6을 딱 맞춘 학생이라면 좀 유리해지겠죠. 중대 다빈치는 중앙대 안성 캠퍼스가 이름이 바뀌어서 다빈치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교과 반영은 똑같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6으로 좀 약하죠. 역시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주고요. 동국대가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 10인데 자연계열은 2합 5에 수학 또는 과학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됩니다. 한국사 4등급 이내고요. 경찰행정은 2합 4에 한국사 4등급 이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씩 빼먹으면서 넘어갈게요. 세종대는 논술 70에 교과 30인데 교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합 5에 탐구 상위 한 과목인데 2합 5 조건이 중상위권 대학 중에 가장 많은 조건이에요. 숭실대 2합 5, 부산대도 2합 5인데 수학을 꼭 포함해야 되니까 이 조건은 굉장히 센 거죠. 홍대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고 교과를 10% 반영하면서 3합 8에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에 수능 전 영역을 응시해야 되고 게다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2과목까지 응시해야 되니까 홍대의 이 조건들은 2025학년도에는 맞지 않는 옛날 조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서울여대는 국영수 중에 한 개 3등급, 성신여대는 2합 7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논술과 학생부가 있고 수능 최저는 없는 대학이니까 이런 대학들은 수능을 안 봐도 되겠죠? 서울시립대, 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단국대, 가톨릭대, 상명대, 수원대, 공학대, 을지대, 한시대, 삼육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교과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6등급, 7등급으로 가면 중요하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수능 경쟁력이 강한 학생이면 더 유리하겠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논술 실력이 더 중요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조건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 이 줄은 완전 세다, 이쪽은 조금 세다, 이쪽은 적당하다인데 고려대는 4합 8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완전 센 겁니다. 이 정도 맞아야 되는데 요건요 거의 고려대를 정시로 갈 수 있을 정도보다 조금 약한 조건이니까 고려대의 4합 8은 고려대 논술 전형의 합격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고 성균관대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이런 데는 3합 5인데 탐구를 서로 떼서 한 과목으로 여겼죠. 중앙대는 3합 6인데요. 이 D는 잘못 쓴 거고요.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반영하죠. 그리고 성균관대의 자연이나 공학 계열이나 일부 학과는 3합 6이다. 여기는 약간 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요. 성균관대를 만약에 100명이 지원하면 성균관대의 자연과학 계열은 한 35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통과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한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3과목 합 7이 조건인데 이런 데는 최저 통과율이 한 40, 한 3,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를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지의 유무를 매우 냉정하게 잘 따져야 되는 그런 대학들인 거죠. 이하보 조건이 제일 많다고 했죠. 그런데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등은 이 조건이 적당한 조건인데 숙명여대나 숭실대, 세종대, 경북대 일부 학과의 이런 대학들은 이하보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하보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많다.
지원자의 수준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합6의 조건들은 한국항공대, 경북대 일부, 고대세종인데 고대세종은 완전히 센 거예요. 거의 고대세종의 경우에는 이합6을 충족하면 합격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합7인 대학들이 있고요. 한 개 3등급인 대학들, 한 개 4등급, 한 개 5등급. 한 개 5등급을 못 맞춘 학생이 신한대를 지원하는 건 조금 더 우습겠죠? 설명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